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좀 어려운 개념을 이제 몇 가지 배우셨죠. 레이아웃과 그리고 노출 제한 설정 그리고 치환 문자열까지 좀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이제 기능들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게시판을 뭔가 이렇게 꾸미면서 그 내용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메인 페이지에다가 빠른 상담 신청 폼을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레이저로 로그인을 하시고 이 부분에다가 아까 넣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그림을 클릭을 해서 지울 거예요. 그림을 클릭을 해서 DIV 편집에서 내용만 삭제. 이렇게 내용만 삭제를 하게 되면 DIV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지워지니까 그림을 클릭해서 지우셔도 되고 DIV를 클릭해서 지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박스를 클릭을 하셔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템플릿, 게시판, 기타 이쪽에 가보시면 이제 게시판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용도가 좀 기타 용도로 쓸만한 것들이 좀 있으세요. 그 중에서 이거 상담 신청하기 박스를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안쪽에다가 확인하시면 이렇게 상담 신청하기 박스가 들어가요. 방금 보신 것처럼 아까도 그렇지만 템플릿에서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시작은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세요. 있는 거 가지고 약간 수정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상담 신청하기 박스는 상담형 게시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상담형 게시판에 쓰기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자 실제 화면은 이제 실제로 어떤 이제 상담을 신청을 받을 때는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상세 내용을 좀 받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 고객분들은 이제 여기 내용을 넣을 수 없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셔서 교육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휴대폰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 줄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고요. 요거 이제 C는 테이블의 하나의 셀이에요. 칸.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줄 편집이 나와요. C를 누르시게 되면 테이블 편집, 줄 편집, 칸 편집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줄 편집 누르시고 복사, 바로 한 줄. 그리고 다시 그 줄을 클릭을 해서 줄 편집, 붙여넣기 아래쪽에.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이라고 이제 똑같이 복사가 됐어요. 이거를 내용으로 바꿉니다. 글자를 클릭해서 내용. 적용하시면 글자가 바뀌고 이 입력 상자를 이제 내용 입력 상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게시판 꾸미는 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입력 상자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어떤 걸 복사했죠? 휴대폰을 복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휴대폰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내용이라는 걸로 바꾸실 거예요. 내용은 1, 2, 3번 저장 공간이 있는데 1번이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이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를 숫자를 1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값이 없어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인한 회원의 휴대폰 정보가 거기 입력 상자 안에 쏙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줄짜리 입력 상자를 쓰면 안 되고 여러 줄 입력 상자를 써야 되잖아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줄 입력 상자인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입력 상자가 여러 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AB-텍스트라는 요거 때문에 지금 한 줄로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세 줄짜리 그리고 한 20줄, 약 20글자 정도 크기에 이렇게 입력 상자를 넣어주시면 여러 줄 입력 상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이제 썼던 이 부분은요. 요거는 그 HTML의 속성이에요.
사이즈, 뭐 가로폭이라든지 몇 줄을 노출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속성이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얘는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 입력 상자로 바뀌었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실제 화면에 가셔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해 보시면 접수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고 다시 첫 페이지로 왔어요. 메인 페이지로 상담 관리에 가보시면 이렇게 빠른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라고 등록이 됐죠. 이 내용을 눌러보시면 이제 일반 게시판 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게시판을 활용해서 그냥 빠른 상담을 접수받을 수 있는 이제 기능이 구현이 되는데 게시판 설정에 가보시면 게시물이 등록됐을 때 운영자한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설정이 있어요. 이렇게 신청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관리자한테 바로 메시지가 또는 이메일이 그런 기능들은 이미 게시판 기능에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게시판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업무 프로그램으로 쓰일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상담 신청하기 폼을 제가 이제 만들어 넣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쓰기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글쓰기 폼 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얘는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글쓰기 폼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게시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게시판의 구성 요소. 관리자 모드에서 게시판을 제가 이제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게시판 만들기. 테스트 게시판. 그리고 메뉴를 전체 선택해서 노출을 시키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메인 페이지에 테스트 게시판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이게 메인 노출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클릭을 하면 목록 페이지가 나오죠. 목록 페이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면 글쓰기를 누르면 글쓰기 페이지가 나왔죠. 다시 목록으로 갔죠. 누르면 보기가 나오죠. 그럼 지금 총 세 가지 페이지가 나왔어요. 목록, 보기, 쓰기. 그렇죠? 수정을 하고 싶으면 수정을 누르면 수정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삭제를 하면 삭제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답변, 포럼형 게시판 같은 경우는 답변이라는 페이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을 만들게 되면 홈뉴솔루션은 총 6개의 페이지가 생성이 돼요. 총 6개의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페이지들을 보시면 페이지의 구성 요소가 7개 있는 것처럼 게시판의 구성 요소가 4개가 있어요. 뭐냐? 일단 버튼입니다. 버튼이 있어야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글쓰기도 하고 하니까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실제 저장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항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버튼과 항목. 그 다음에 글쓰기 할 때 이 입력 상자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폼이라는 게 있어요. 폼. 게시판은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는 6개 페이지가 생성이 되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4가지 구성 요소만 잘 다루시면 홈뉴솔루션의 게시판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주무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보이지 않는 폼이라는 게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이 쓰기 페이지에는 쓰기 폼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점선 보이시죠? 아까 메인 페이지에서 목록 나왔을 때 점선처럼 얘도 게시판에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목록이 아니라 쓰기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D를 클릭을 해보시면 똑같이 기본 설정 수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는 여기에 폼 종류에 쓰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쓰기 폼이 된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목록으로 바꾸고 또 몇 가지 작업을 해주면 그냥 목록 폼으로도 또 쓰실 수가 있는 건데 미리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놓은 거죠. 요거랑 똑같이 제가 방금 메인 페이지에다가 붙여넣었던 이것도 결국은 쓰기 폼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쓰기 폼. 게시판은 상담형 게시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쓰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상담형 게시판에 쓰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6개의 페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6개의 페이지마다 다 폼이 있는 거예요. 목록 폼, 보기 폼, 쓰기, 수정, 삭제, 답변, 그리고 보기에서는 댓글 쓰는 폼까지
그래서 그런 폼 설정하는 부분을 설명을 잠깐 드릴 겁니다. 쓰기에서는 여기서 글을 써보니까 상담 신청을 해보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니까 메인 페이지로 가요. 원래 게시판은 쓰면 어디로 가죠? 목록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목록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고객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목록 폼으로 이동을 시켜버리면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볼품없이 나오니까 그래서 메인 페이지로 그냥 가게끔 한 거예요. 그 설정을 어디서 하냐? 쓰기 폼에서 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 설정 수정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서밋 후라고 되어 있는 거에 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홈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저장한 다음에 홈으로 가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밑에 쪽에 이 메시지 요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경고창이 딱 뜨는 거예요. 경고 메시지가. 그런데 원래 더 정교하게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전환 페이지 설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접수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 딱 띄워주고 메인 페이지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메시지 없이 그냥 저장이 된 다음에 페이지로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그 다음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쁘게 페이지를 꾸미셔가지고 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환 페이지 스크립트를 하나 딱 걸어 놓으시면 이제 전환율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수월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서밋의 홈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전환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페이지 이동 선택을 하시고 전환 페이지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만든 페이지 또는 기본적으로 있는 시스템의 전환 페이지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메시지 지우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을 해요.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께서 입맛에 맞게끔 이미지를 꾸미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페이지에다가 전환 페이지 스크립트를 이제 로그서 스크립트를 삽입하시면 되세요. 이게 전환 페이지 설정인데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쓰기 폼이나 수정 폼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할 때 다른 페이지를 얼마든지 옮기실 수가 있어요. 새 창으로 열었다면 새 창을 닫고 원래 있던 페이지를 새로 고침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이제 아까 그 폼에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자, 쓰기 폼은 그런 게 구현이 되는데 검색 폼에서는 어떤 게 구현이 되어야 될까요? 검색 폼에서는 이게 검색 폼이잖아요. 검색 폼이 아니라 목록 폼이죠. 목록 폼에서는 검색이 되어야 돼요. 검색이.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검색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폼 설정에 의해서 컨트롤이 됩니다. 페이지 편집 들어가 보시면 파란색 전선 눌러보시면은 기본 설정 수정에 검색을 한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해라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메인 페이지 이 작은 페이지에서는 이제 항목을 많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검색을 한 데는 좀 넓은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든지 그렇게 응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솔루션이라고 하면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으니까 잘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이런 그런 제한들을 극복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을 다 요소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게 게시판을 다룰 때는 거의 다 폼에 들어가 있어요. 폼 설정이. 그러니까 폼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요게 만약에 고객센터 게시판인데 고객센터에 1대1 게시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1대1 게시판은 뭐죠? 1대1 문의 게시판. 내가 쓰는 글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대1 문의 게시판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이 상담원 게시판을 오픈을 시키고 볼 수 있도록 일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을 시키고 이 목록 폼에서 기본 설정 수정해서 아까는 뭐 게시판 이름을 바꾸고 했는데 이거를 본인 글로 바꾸시면 그 글을 쓴 사람들의 목록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폼 설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들을 게시판을 뭔가 만들 때 상상하시는 것들을 이제 뭔가 될까 궁금하실 때는 이 폼에 들어가 보시면 뭔가 이렇게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쓰기 폼 같은 경우에 여기 쓰기 폼에서 한 가지 더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름이나 휴대폰을 또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항목을 추가했으니까
그 추가한 항목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내용이 없을 때는 딱 제동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폼 설정에 있습니다. 이쪽 쓰기 폼 설정에 클릭을 해보시면 필수 입력 항목이라고 있어요. 이름과 그리고 휴대폰은 체크가 되어 있죠. 내용도 입력을 받고 싶으시면 입력을 해야 넘어가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내용 1번 아까 1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용 1을 체크하고 저장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요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 상자의 색깔이 바뀝니다. 이런 설정들을 폼에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표현이 있으면 폼 설정을 한번 파란색 점선을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접수된 이런 이제 그 게시물을 가지고 여기에 휴대폰, 이메일 이걸 한번 노출을 시켜볼게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칸을 하나 복사해 붙여놔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죠. 임포트가 되어 있어서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교육 시간에 이제 배우셨을 건데 임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임포트를 해제하시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편집을 마음대로 이쪽 페이지에서 내용을 불러와서 여기에서만 바뀌게 마음대로 편집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등록일을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칸을. 그리고 붙여넣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칸, 붙여넣기, 왼쪽에. 그렇게 복사가 됐고요. 또 얘를 이 등록일, 원래 있던 칸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왼쪽에. 그리고 이제 한 칸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타이틀을 바꾸는 거죠. 뭘로? 휴대폰으로. 그리고 얘는 여기 등록일로 되어 있겠죠. 원래 등록일 복사했으니까. 그래서 휴대폰 번호로 바꿉니다. 그리고 날짜 형식이 아니라 전화번호 형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실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 번호가 나옵니다. 이게 항목, 방금 이제 제가 그 전에 게시판 구성 요소 4가지 중에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항목을 편집을 한 겁니다. 추가한 거예요. 새로운 항목을. 그리고 이메일 주소 똑같이 왼쪽에 그리고 얘를 이메일로 바꾸고요.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찾아서 이거는 텍스트 형식으로 그러면 실제 화면을 봤을 때 이렇게 이메일이 나오죠. 자,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아이콘으로 바꾸고 싶어요. 너무 기니까 휴대폰이 이렇게 그냥 나오지 않고 아이콘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항목에다가 이 항목을 바꾸고 싶은 거죠. 이제는 클릭을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출력 속성 정의되는 부분에 사용자 정의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미지의 URL을 넣어주시면 또는 이미지를 첨부하시면 그게 이메일 아이콘으로 바뀌겠죠? 이메일 아이콘 한번 찾아볼게요. 회원관리 페이지에 여기 이메일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요소 검사해서 URL을 한번 복사해서요. 여러분들은 첨부하세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메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메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은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또 하고 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메일 주소가 좀 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10년 동안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치환 문자에 들어가요. 치환 문자. 이미 여기서 이메일을 선택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그 클릭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메일 주소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칸이 있죠. 칸을 선택을 하시고 HTML 속성 중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딱 넣으시면
풍선 도움말처럼 마우스 올리면 뭐가 나와요. 이게 표준 이제 속성인데 타이틀이라고 넣고 다운표 닫고 여기에다가 AV 이렇게 이메일로 적어주시면 타이틀이라는 태그 속성 안에 이메일 주소가 쏙 들어갑니다. 요게 아까 이제 여러분들 잠깐 배우셨던 칠한 문자예요. 이렇게 응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메일이 나옵니다. 이걸 보여드렸더니 이제 클릭하면 이메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메일이 보이게 이제 하고 싶은데 클릭이라는 게 뭐죠? 이게 뭐가 걸렸죠? 페이지 구성 요소 중에 링크죠, 링크. 네, 맞아요. 링크. 이 항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링크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설정에서 기본 링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홈메일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링크가 걸리면서 메일을 쓸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돼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클릭해서 밑에 쪽에 보시면 링크 설정에서 기본 링크로 바꾸고 SMS 전송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 메시지 전송 창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그 항목을 관리하실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항목이 목록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 쓰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게시판 꾸며서는 다 필요할 때 다 불러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방식은. 이 상세 보기에서도 여기에서도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항목들이 다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만약에 홈페이지 주소를 보여주고 싶다. 그렇다면 요거 하나를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습니다. 이쪽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연락처가 두 개가 있죠? 요걸 누르시고 얘를 홈페이지로 바꾸세요. 클릭. 그리고 텍스트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본 링크 요 설정을 홈페이지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홈페이지로 바꾸시고 그리고 추가하시면 얘는 이제 홈페이지 항목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항목은 이렇게 그냥 계속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아까 이제 누르셨을 때 아까 이제 제가 그 메인 페이지에서 날짜를 추가했던 거 기억나세요? 날짜 추가했을 때. 그 날짜 추가했을 때 제가 게시판 도구라는 걸 보여드렸죠? 이렇게. 여기에 이 게시물 항목이라는 페이지로 기존에 항목이 있으면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걸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그냥 게시판 도구에서 게시물 항목 선택해서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를 그 구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고 싶으신 것들을 여기다가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이미 이제 준비된 항목, 이 항목 이외에 다른 게 필요하시면 이 추가 정의 필드에다가 여기다 필드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적어주시는 필드명은 이제 그 게시판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필드가 추가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용 스키마 변경이라는 게 게시판 설정이 있거든요. 그걸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50개든 몇 개든 그 데이터베이스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복잡한 폼도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목, 게시물 항목을 이렇게 그냥 편집하시면 되세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항목을 넣었는데 홈페이지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야 여기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추가해야 될까요? 쓰기에서. 입력상자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 입력상자를 쓰기에서 추가를 해야 그게 저장이 되니까 여기서 보여지겠죠. 그래서 입력상자를 추가하는 방법 한번 가보죠. 상담관리 게시판에서 글쓰기에서 여기에 홈페이지 주소를 넣고 싶다. 넣어야 되는 거죠. 넣고 싶은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니까.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F 들어가시고 연락처든 이메일이든 하나 아무거나 복사를 하시는 겁니다. DIV를 복사 그리고 그 이름 밑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이 DIV를 다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시작 태그 끝 태그에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홈페이지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 입력상자를 이제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홈페이지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값, 사용자 값은 지우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길게 넣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그 배우셨던 스타일
가로로 길게 넣고 싶으시면 스타일 100% 이렇게 잡으시면 홈페이지라는 게 실제 화면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입력 상자 넣고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값을 항목으로 불러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무리한 걸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항목이 그냥 단순히 늘어나는 것들 그런 건 하실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라디오 버튼 체크 상자 이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입력 상자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표준 입력 상자들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알게 됐습니까? 이런 걸 물어볼 때 네이버, 다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기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선택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걸 클릭을 하시고 입력 상자에서 셀렉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네이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저장되는 값이고 이게 보여지는 값인데 그냥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세미콜론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실제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라디오 버튼 체크 상자 똑같이 그냥 선택 상자만 바꾸시면 됩니다. 다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게시판을 적절하게 꾸미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게시판 그 구성 요소하고 꾸미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렸고 회원 가입 폼 수정하는 거는 도구 트리가 다르지 똑같습니다. 회원도 항목이 있고 입력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 정보 수정을 만약에 항목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게 이제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죠. 클릭이 안 되네요. 그러고 잘못된 거예요. 페이지 관리의 전체 페이지에서 시스템이라는 페이지에 가보시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있는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회원가입 신청 폼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렇게 그 항목과 신청 폼 모두 보기를 하시면 이게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입력 상자가 나와야 되고 회원 정보 수정을 할 때는 회원 아이디가 여기 나와야 되고 수정을 못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미리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나머지는 닉네임을 빼고 싶은 div를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다른 걸 추가하고 뭐 소개말 같은 걸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 닉네임 뭐 입력 상자 대신에 이쪽에 보시면은 어디 있을까요? 메모 이런 거 추가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입력 폼을 회원 가입 폼도 그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교육 들을 때는 다 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 집에 가서 막상 하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시더라고. 일단은 이런 이제 좀 분명히 교육받을 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일단은 뒤로 이제 밀어놓으시고요. 할 수 있는 것들만 최대한 완성도 높게 진행을 하시고 교육하는 시간에 이 전문가 주말 교육이 아니어도 게시판 만들기 교육이라든지 그런 뭐 쇼핑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 시간에 아주 짧게 이제 질문 답변 해드리니까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배우면서 그것도 해소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교육으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제 특히 시험 문자 같은 경우는 아마 생각 안 나실 거예요. 매뉴얼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안 되시면 한번 질문과 답변에 남겨주시기도 하고 하시면 이제 저희도 답변 드리면서 이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제 좀 답변 아시는 분들은 답변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뭐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은 마케팅 최적화 분석. 이건데 이제 지금까지 맨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했던 그런 기획자한테 기획
기획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이트 맵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준비를 하고 하는 작업들이 다 기획자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홈페이지 제작을 돈을 들여서 의뢰를 하시게 되면 그 회사에는 보통 기획하는 사람, 디자이너, 개발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 세 명이 그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획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적인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홈리솔루션이 이제 배워서 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본연의 목적, 알리는 거잖아요. 네이버에 노출시키고 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다음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게시물 일부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신디케이션 API 연동해야 되고, 다시 기획자의 작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하나 만들 때 전체적인 비중을 놓고 보면 기획자들이 거의 70%, 간단한 단순한 홈페이지들은요, 홈리솔루션 가지면 거의 90% 이상을 다 기획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홈리솔루션을 알면 90%는 작업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겠지. 다시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수반되는 기본적인 작업들이 있고요.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최적화할 작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저희도 못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 웹문서를 찾아가지고 그 SEO 코리아라든지 그런 데들이 또 있고 아이보스라든지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찾아서 실행해 오시면 됩니다. 그 전에 하셔야 될 기본적인 작업들만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기 전에 아까 잠깐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했죠. 기본 솔루션 가지고 오마이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수주하게 되면 이렇게 글을 써요. 그리고 오남텔레콤이라고 아까 검색을 해봤죠. 이 4월 4일 언제죠? 엊그저께인가요? 딱 엊그저께네요. 오남텔레콤이라고 검색하면 이 오마이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이 이렇게 뜬다는 거죠. 이거 때문에 이제 홈리솔루션을 이제 빨리 홈페이지로 만들고, 그리고 많이 게시물을 올려보고 자꾸 이제 테스트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네이버의 종속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홈리솔루션이 좋아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이버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좋은 시점에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만드셔서 효과를 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페이지에 딱 들어오죠.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타이틀, 요게 요 제목과 같아요. 이쪽에 제목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미리 이제 제작해 놓은 글을 쓸 때, 미리 이제 글을 쓸 때죠. 미리가 아니라 글을 쓸 때 작성한 요 내용 상단, 그리고 하단 내용이 메타 이제 디스크립션과 키워드에 자동으로 그냥 쪼개져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약간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자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요 글을 수정에 들어가 보시면 요거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구글은 저 메타 태그와 키워드를 좀 디테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잘 되어 있으면 웹문서가 조금 더 유리한 곳에 이제 위치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결과는 이제 저희가 그 오마이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키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키워드는 오마이 사이트하고는 관련이 없는 키워드잖아요, 사실은. 물론 오마이 사이트는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회사지만 구글에서 첫 페이지에 노출시켜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구글에서 지금 첫 페이지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메타 태그를 계속 조금씩 수정하고 웹문서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한 결과로 이제 한 1년 넘는 시점에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 태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다음 등록, 여러분 하실 줄 알죠? 회원 가입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신디케이션 연동할 때 주의하실 점, 그런 거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랜딩페이지 효과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수준이세요.
아까 이제 뭐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좌측에 게시물을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준 건 그거는 사실 랜딩 페이지 최적화라기보다는 페이지 뷰를 어떻게든 높이고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그 신청을 하기 적절한 그런 구조를 자꾸 짜셔야 돼요. 그게 이제 랜딩 페이지 최적화 전략인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고객들 성향에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바로바로 홈페이지 위에서 솔루션의 장점을 살려서 바로 해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광고 이제 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준비되시면 키워드 광고는 자유롭게 비용 이제 투자할 만한 이제 준비가 됐다 판단되시면 그때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헤더 메타 태그 설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 이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은 인터페이스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아는 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키워드 광고 신디케이션 연동 세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유 솔루션에서는 이제 그 헤더 메타 설정하는 페이지가 딱 두 페이지예요. 메인 페이지와 그리고 서브 레이아웃 페이지 두 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모바일을 운영하신다면 모바일에도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에 m-main, m-sub 그거를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돼요. 보여드리는 거랑 같이 설정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헤더 앤 메타 JS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헤더 앤 메타 JS 클릭하시고 이 부분 디스크립션과 키워드를 그냥 적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하시는 거. 그럼 페이지들은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똑같이 페이지들은 게시판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게시물을 쓸 때 그때 결정이 돼요. 이거는 서브 페이지용이에요. 그래서 서브 페이지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메인 페이지를 페이지로 보기 때문에 이걸 실로 시켜주셔야 이제 사이트가 뜨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상호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설정 변경에서 이게 뭐 글론이다 그러면 글론이라고 딱 써주시면 여기에 글론이 찍혀요. 근데 그 옆에다가 홈페이지 제작 이렇게 추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타이틀의 키워드를 이렇게 하시고 메타 태그도 이렇게 적어주시고 키워드도 뭐 적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만드신 거로 이렇게 세 줄 그리고 저장 그리고 다시 레이아웃 페이지로 가셔서 서브 레이아웃 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제가 몇 줄을 복사한 거예요. 예.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저장하면 설정이 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편집을 계속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션 연동. 신디케이션 API 연동은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도메인을 일단은 1차적으로 공식 도메인을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솔루션을 구매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뭐뭐.site.kr 이 도메인인 상태에서 연동을 하시면 그 도메인으로 연결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문서가 등록되면 그걸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바꾸셔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참으셨다가 그 공식 도메인을 구매하셔가지고 연결 신청해서 연결이 됐을 때 일단 1차 조건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게시물의 글이 한 2페이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양질의 글이. 그냥 제목만 들어가서 뭐 테스트 이런 거는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검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디케이션 API를 연동할 게시판에 글을 적절하게 콘텐츠를 많이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2페이지 정도. 네이버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려야지 승인을 해준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리시는 게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는 방법으로 조건이 됐어요.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게시판 관리에서 공지사항 이 게시판을 선택을 하시고 기본 항목 버튼을 누르시고 전체 항목이 나오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신디케이션 API 연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체크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권한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읽기에
아무것도 체크를 하지 마셔야 돼요. 방문객이라고 체크하셔도 이거는 오픈된 게시판이 아니라고 솔루션이 판단을 해서 연동을 하지 않습니다. 연동해봤자 그거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읽기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게시물이 잠겨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긴 게시물은 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게시판에서 어떤 건 오픈이 되어 있고 어떤 건 잠겨 있으면 오픈되어 있는 것만 이제 네이버한테 알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만 연락. 어차피 그것도 이제 오픈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신디케이션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동하시면 되고, 그런 설정들이 이제 충분히 설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하고 신디케이션 API 선택하고 Y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대문자로, 그럼 한 번에 이제 신디케이션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게시판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제작하셔가지고 신디케이션 API 연동하시려고 우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임시 도메인에서 글을 올리면 먼저 올리면 안 되나요? 제작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예, 게시물을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마이사이트 그 홈페이지에 보안 서버 구축 건 때문에 보안 서버를 이제 연동을 했는데 신디케이션 API에서 그 보안 서버의 대응이 안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게시물이 한 번에 다 지워진 적이 있었어요. 네이버에서 이제 삭제를 다 한 거죠. 왜냐면 와도 에러가 자꾸 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다 다시 등록됐습니다. 다시 정상화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게시물을 100개를 올리면 그런 신청하셔도 그 100개 다 가져가게 있어요. 그게 도메인이 꼭 우리 때 하는 게 임시 도메인 지금 받은 도메인에서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지 마시라니까. 받은 도메인에서. 글도 먼저 올려놔달라. 아니, 그건 괜찮으세요. 그 연동할 때만 도메인 먼저 그렇죠. 연동할 때 그때는 공식 도메인을 연동을 하셔야 돼요. 공식 도메인 연동을 했을 때 그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그거를 요청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에다가.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리 누르시고 새 계정, 웹사이트겠죠. 그리고 기본 웹 로그 분석.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이제 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이제 화면으로 나오냐면, 이 계정이 아니군요. 계정은 제가 좀 많이 씁니다. 이게 분석하는 화면인데, 관리에 들어가셔서 추적 정보라는 이런 내용으로 페이지가 이동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어떤 걸 하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음에 여러 최상위 수준 도메인 www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사용으로 바꾸시고,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 요거를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스크립트를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아까 헤더 메타 JS 그 버튼 있죠. 그걸 찾아가시는 겁니다. 다시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요거 헤더 메타, 그리고 여기 헤드 닫는 탭이거든요. 이게 구글에서 여기 바로 위에다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엔터 치고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시면 그쪽 그 구글 관리 노드에서 설치되었음이라고 좀 이따 바뀌게 됩니다. 설치가 되면 한 2, 3분 정도 후에 제대로 설치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연동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설치가 안 됐다고 들은데 설치 분명히 지금 통과를 너무 날리다고. 지금도 그런 상태신가요? 바로 되니까 일단 한번 잠깐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홈페이지 상에서, 아니, 이 PC에서 볼 때는 다시 이제 로그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보고서라는 걸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방문수, 순방문자 수, 페이지 뷰, 페이지 방문. 처음에 저도 이걸 뭘 봐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요. 보다 보면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이제 것들이 좀 셋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뷰, 그리고 또 이탈률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디테일하게 뭔가 지역이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다 그러면 지역별로 보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브라우저가 되게 중요하다는 브라우저를 보신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검색해보시면 이것도 아마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게 나올 거고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로그 분석 연동을 하면 되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싶으시면 스마트폰 앱 설치하셔가지고 이 구글 계정 로그인 하시면 스마트폰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측면에서 빈번하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추가하는 거.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리를 주고 싶은데 모든 총 관리자 권한을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관리자를 추가하는 이제 데 있어서 제한을 거는 방법. 매뉴얼로 잘 나와 있는데 그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원 관리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총 관리자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총 관리자.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아이디는 총 관리자 아이디예요. 그리고 회원 등록, 관리자 등록. 이렇게. 일반 관리자도 관리자를 등록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안상. 총 관리자하고 호스트만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원 등록 누르면 관리자 등록. 그리고 이 관리자인 상태에서는 세부 권한 지정이 나오거든요. 이 세부 권한 지정은 관리자 홈, 요런 것들을 노출을 시킬 거냐, 그리고 노출을 시키되 뭐 수정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삭제할 수 있게 할 거냐, 그걸 설정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관리자 홈에 들어가시면 연락. 관리자 홈은 반드시 연락을 체크하셔야 돼요. 관리자 지정하실 때는. 그리고 회원 관리, 연락, 등록, 수정, 삭제, 전부 다 할 수 있게 모든 항목을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정관리예요. 페이지 관리는 안 돼. 페이지 못 만져야 돼. 이 사람은. 그리고 게시판 관리도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팝업 관리, 전체 상태. 통계. 통계는 요즘 거의 안 쓰니까 안 해도 되고. 설정 변경도 해주면 안 돼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몰 설정도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쇼핑몰 관리만. 이렇게 해서 테스트라고 하시고, 이건 그냥 임의로 다 쓰실 수 있으세요. 뭐 어떤 내용에 관리자로 등록할 때는, 관리자가 등록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를 만드시면 로그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관리자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메뉴가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안 보여요. 원래 관리자들은 보이면 안 돼요. 수정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는 총관리자, 호스트 이런 사람들은 이 새로 추가된 관리자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리자를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이 관리자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관리자라는 것은 이 훈유솔루션에서의 관리자는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자 권한은 관리자 모드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지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일반 그냥 회원이랑 똑같아요. 게시물을 관리하는 권한. 그 게시물 관리 권한을 이제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관리자한테 모든 게시물을 다 모든 게시판의 게시물을 다 관리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호스트 등록이라는 걸 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 게시판 하나만 운영자로 이제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게시판 설정, 게시판 관리에 들어가서 그 아이디를 하나 추가해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게시판만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자 모드에 가보시면 설정 변경이라는 거 시스템 설정 쪽이에요. 여기에 호스트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호스트 아이디.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고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모든 게시판은 다 이 사람이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줘도 돼요. 게시물 관리. 중요한 콘텐츠니까. 이렇게 저장하시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게시물 관리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관리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게시물 수정 안 된다고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게시판 하나하나마다의 권한을 주고 싶으면 이걸 눌러서 여기 운영자라고 되어 있는 곳에 검색을 하셔서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하시면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호스트와 운영자는 이쪽에 게시물 변경 아닌 쪽에 대상이 돼요. 그래서 게시물이 등록됐을 때 운영자들한테 빨리 알려줘서 답변을 하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운영자 체크하시고 이메일을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등록되면 이메일을 봐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SMS보다 이메일이 더 좋아요.
이메일 주소 이메일로 내용이 가면 거기에는 제목과 실제 접수된 내용 그리고 바로 링크를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딱 제공이 되거든요. 링크 들어가서 바로 댓글 써주면 답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댓글을 등록했을 때 원글 등록자한테 이메일이나 문자를 전송해주면 그 사람이 빨리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되겠죠. 모든 게시판마다 다 이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정하시면 되고요. 혹시 저렇게 운영자 지정하는 거 같고요. 밑에 있는 권한 설정으로 하는 거하고는 또 밑에 권한이요? 밑에 권한 설정에서 읽기, 쓰기, 수정, 삭제. 이거는 노출 설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페이지를 보게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글을 쓰게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설정이고요. 요거는 글이 이제 등록됐을 때나 수정됐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송해 줄 거냐라는 설정인 거죠.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그 관리자를 추가하시면 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관리자 설정. 이 총관리자 설정도 아까 호스트 설정이랑 똑같은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아이디를 바꾸고 싶어요. 다른 걸로. 쿡 언더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회원을 관리자를 하나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 변경에 들어가셔서 이게 이제 호스트가 아니라 총관리자 아이디를 그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아이디가 총관리자 아이디를 가지고 받게 되고 기존의 이제 관리자는 지우시면 되세요. 대신에 이제 가급적이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트 쿡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디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이제 저희 고객 지원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이 아이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들어가서 이제 가끔씩 버그라든지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받으는데 저희가 이 아이디를 씁니다. 관리자라는 아이디를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삭제가 안 됩니다. 관리자 아이디는 못 지워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레벨을 일반 회원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회원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원을 차단하고 싶으면 여기서 상태를 바꿔주시면 되세요. 중지고 그러면 이거는 로그인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팝업창 띄우는 거. 이거는 간단한 거라서 딱 보시면 그냥 쓰시면 되세요. 날짜를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그 팝업창을 뜰 날짜 기간이 정확하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 그 창으로 열리는 윈도우로 열리는 창이 자꾸 차단이 돼요. 다 거의 다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라는 걸로 많이 씁니다. 레이어 팝업창을 띄우시면 그냥 화면상에 그 레이어로 뜨기 때문에 팝업창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냥 차단에 문제 없이 잘 뜨게 되는데 이 레이어로 띄우실 때는 창 위치에 px라는 단위를 붙이셔야 되고요. 창 크기에도 px라고 붙여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div 위치 값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px라고. 요게 이제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레이어 팝업 띄우실 때. 창 위치를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화면 정중앙에 뜨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편리하거든요. 레이어 팝업창을 하나만 띄울 것 같으면 그냥 중앙으로 띄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해상도에 따라서 중앙을 딱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팝업창을 띄우실 때 주의하시죠. 그리고 페이지 권한 설정. 어떤 특정 페이지를 내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는 뭐 노출을 안 시키셔도 되지만 정말 중요하다 이 내용이. 그렇다면 URL을 직접 쳐서도 검색 엔진이 못 가져가게끔 그렇게 이제 하려면 권한 설정을 하셔야 돼요. 페이지에. 왜 뭐 구글에서 어떤 페이지 정보나 게시물 정보를 막 가져갔다 이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이 중요한데 그냥 노출을 안 시키면 볼 수 있어요. URL을 알면. 근데 그거를 이제 아예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고 싶다면 열람 권한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레벨별로. 일반 회원 딱 체크하시면 일반 회원을 로그인해야만 그 페이지가 나와요. 메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 관리자로 체크하시면 관리자들도 못 봐요. 그런 이제 권한 설정 체계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리자 권한 등록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스트 운영자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쪽 매뉴얼에 가보시면 권한 구조 이해하기라는 쪽에다가 나름대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 좀 복잡한 내용을 좀
만드셔야 될 때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게시판 이제 관리에서 이 속성을 변경하는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스팸 단어 방지, 이건 무조건 사용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메뉴 노출하는 거고요. 모바일 노출 체크하시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아이콘이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게시판을 관리자 화면에서 좀 보고 싶다, 넓게, 그러면 이거를 회원관리 이 메뉴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그 게시판이 회원관리 쪽에서 관리가 돼요.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권한 설정, 읽기 권한. 만약에 이 게시판이 고객 정보가 리스트에 나와요. 그럼 얘는 권한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노출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자로 체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총관리자만 볼 수 있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총관리자만이라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이 관리자도 비활성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총관리자만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총관리자만은 안 쓰시는 게 좋고 관리자로 체크해놓으시면 관리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모든 회원이 다 보게 하고 싶다. 근데 회원 권한이 5개의 권한이 있어요. 레벨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사이트를. 그럴 때는 여기에 일반 회원, 기업 회원, 뭐 기관 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5개의 레벨이. 그럼 그걸 다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회원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레벨을 하나 더 추가해도 그 사람들이 이제 권한 부여가 되거든요. 만약에 5개를 따로따로 체크하시면 나중에 6번째 생기면 다 체크 또 한 번 하셔야 되니까 모든 회원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고 쓰기는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권한 체크하는 방식이 비슷하고요. 모든 회원들이 쓰게 하고 싶으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무나 다 쓰게 하고 싶으시면 모든 회원 체크 해제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체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쓸 수 있는 비회원들 쓸 수 있는 게시판이 됩니다. 수정은 본인 게시물로 하시는 게 맞아요. 회원 전용 게시판인 경우에는 본인 게시물, 내가 쓴 글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맞고, 만약에 오픈된 게시판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체크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으시면 오픈된 게시판은 수정할 때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니까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는다. 읽기, 쓰기, 수정, 삭제, 답변 다 마찬가지. 답변도 아무나 쓰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고, 답변은 만약에 관리자가 쓰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답변에 들어가서 이거는 모두 회원이 아니라 관리자. 답변이 필요 없는 거는 사용 안함으로 체크를 하셔야 답변 버튼이 안 나와요. 포럼형 게시판에서 권한 설정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파일 다운로드 똑같이 열람하는 읽기 권한 구조랑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물은 볼 수 있는데 파일은 다운로드 못 받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권한에서 저 밑에 보시면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그 읽기 권한이랑 구조가 비슷한데, 이거는 뭐냐면 게시판에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이름이 여기 이렇게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동글뱅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동글뱅이로 나오는 경우에는 저게 이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아무것도 이제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그게 이름으로 오픈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동글뱅이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렇고요. 밑에 보시면은 첨부 파일, 여기 등록되어 있는 첨부 파일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파일 첨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PHP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해버리게 되면, 할 수 있게 돼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홈페이지는 그냥 그 순간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HP 또는 뭐 HTML 이런 파일들은 절대 업로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여기다 사실은 등록을 해도 업로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보안상. 근데 이제 그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EXE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으로 묶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업로드가 안 되더라 그러면 여기에 빠졌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세요. 내가 올리고 싶은 확장자가 업로드가 안 될 때 여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수 제한, 이런 거는 뭐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하나만 등록하게 하고 싶을 때, 스팸 때문에 막 골치가 아플 때, 그럴 때 이거를 이제 하시면 회원들이 올릴 때 이제 그 회원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글을 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자동 삭제,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숫자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지워져요, 자동으로. 날짜가 되면. 그래서 0으로, 반드시 0으로 해놓으셔야 되세요. 근데 게시물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한 1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 날짜 수를 적어주시면 365일 적어주시면 이제 그 전에 있던 게시물 등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 완료 글 게시물 이제 포럼형 게시판 같은 경우에 답변을 했어요. 고객센터 게시판으로 운영을 하는데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된 글을 쓴 사람이 수정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한 정책입니다. 만약에 수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이걸 불가로 체크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답변을 했는데 엉뚱하게 수정하면 또 고객센터 운영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삭제할 때도 삭제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뭐 연결 설정은 아시는 요거는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게시판에 이제 3개의 게시판을 뭐 하나로 묶는다든지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댓글 게시판은 항상 게시판마다 따라다니니까 여기 보시면은 댓글 게시판의 등록 권한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댓글을 쓰는데 누가 쓰게 할 것이냐, 댓글을 뭐 아무나 쓰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열람 알림. 체크를 하게 되면 관리자가 이렇게 클릭해서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은 것들 있죠. 조회수가 0인 거가 있으면 이쪽 오른쪽에 알림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읽지 않은 게시물이 있으니까 읽으세요 하고 알림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실 때 이걸 전체를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등록한 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걸 체크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냥 소개만 드린 겁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분류. 이 분류 설정하는 거는 게시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인데 분야별로 이제 뭐 기업, 쇼핑몰 나누고 싶을 때 그때 분류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게시판끼리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분류는 총 6가지 이제 여분의 필드가 있으니까 그런 분류 값들을 이제 받으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 필드명은 어지간하면 돈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두셔야 되고,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 여기서 다른 걸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6개 페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6개 페이지를 하나씩 바꾸시는 것보다는 게시판 한 번에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 답변을 달아야 되겠어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일반형 게시판으로 만드셨을 때라도 이거를 포럼형 게시판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간에 답변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바뀌어요, 내용이. 거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일반형 게시판 같은 경우는 답변에 사용 안 함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관리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사용 안 함에서. 그래야 버튼이 나와요. 포럼형 게시판인데 버튼이 안 나올 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네, 나머지는 예,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스팸 글 대응하기. 워낙 지능적이어가지고 이거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요, 스팸 단어 키워드를 하나씩 추가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 글들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일단은 노출을 관리자만 노출로 바꾸시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키워드들을 하나씩 봐가지고 여기 없는 것들은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스팸 방지 코드. 원래 이게 스팸 방지 코드라는 거는 이제 글 쓸 때 코드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넣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야 이제 넘어가는데 비회원일 때만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회원 전용 게시판인데도 불구하고 스패머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원한테도 스팸 방지 코드를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줘야 될 때, 그때 이 레벨을 98로 바꾸시면 그때부터는 회원들한테도 스팸 방지 코드가 노출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세요.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기 게시물 등록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초 단위로 30초 적어 놓으시면요, 한 번 글을 등록한 다음에 30초 있다가 30초 전에 등록을 하게 되면 또 등록을 이제 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30초 이후에 이제 등록을. 스패머들은 엄청나게 많은 걸 한 번에 싹 넣고 다른 데서 가서 또 넣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귀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단어들은 아예 안 올라가나요? 아니면 네. 어떤 글은 내가 올려줄 수도 있는 건가요? 관리자는 이거하고 관련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관리자 이하의 레벨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관리자는 HTML 태그도 다 넣을 수 있고, 원래 일반 이제 관리자가 아닌 사람들은 오브젝트 태그라든지 인베디드 태그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인베디드 태그 안에 ActiveX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소스를 넣게 되면 이 사이트 자체가 그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사이트로 그냥 그 순간에 변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지? 클릭하면은 바로 그게 설치가 돼버리니까 그 PC가 이제 좀비 PC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것들은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인터넷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니들 때문에 지금 스팸 그 좀비 PC만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조치하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브젝트 태그나 뭐 아이프레임 태그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는 넣을 수 있어요. 관리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게시판을 운영을 하는데 일반 회원들도 동영상 그 태그를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상관없으니까 문제돼도 상관없으니까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전화하지 마시고 요거를 레벨을 98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일반 회원들도 그런 태그들을 다 넣을 수 있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지금 위험해요, 굉장히.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좀비 PC.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이제 모든 설명이 다 끝났고요. Q&A 시간으로 한 10분간 쉬었다가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Q&A는 필요하신 분들만 듣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이 궁금한 것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이죠. 네. 우리 홈용 기본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네.